치과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지만요, 앞니 쪽 치아들에 대한 심미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라미네이트 할까요? 레진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시술이 나에게 더 잘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그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반대로 또 너무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와 레진 치료의 진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각 시술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치과 초보분들 주목하세요.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 라미네이트 하면 될까요? 선생님, 저 레진이면 충분할까요? 다들 용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치아 상태와 맞지 않는 시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시술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비교해 드릴게요. 각 시술의 차이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적용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진은 치아색과 비슷한 복합 수지 재료를 직접 치아에 붙여서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미세하게 깨진 부분이나 작은 틈 등을 메울 때 주로 사용되죠. 레진 치료의 첫 번째 장점은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시술에 비해서 부담이 좀 적어요. 두 번째는 당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별도의 기공 제작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요, 진료실에서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 삭제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치아 구조물을 많이 깎지 않고도 레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리고 커피, 와인, 또 흡연 등으로 인해서 레진 주변부가 색이 바뀔 수 있어요. 둘째는 파절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한 힘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깨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고요. 이 레진 치료한 후에 이 결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환자분의 식생활 습관이나 구강 관리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진은 어떤 경우에 하면 유리할까요? 치아가 미세하게 깨진 부분, 혹은 치아에 작은 틈을 메꿀 때, 이렇게 간단한 형태 수정을 하는 경우에서는 레진 치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 수복을 해야 되는 부위가 크거나 넓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치료 방법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는요, 치아의 앞면을 얇게 삭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하지 않고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처리한 이후에 세라믹 재질의 얇은 판을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의 심리 보철 치료입니다.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내구성도 좋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치료죠. 예전에는 라미네이트가 한참 유행을 하다가 치아 삭제 때문에 라미네이트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기술력이 발전되면서요, 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다시 라미네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미네이트의 장점은요, 첫 번째,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우리가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이라는 것입니다. 재료의 특성상 빛 투과도나 색상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치아의 형태와 색상 등을 개개인에 따라서 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미적입니다. 두 번째는 세라믹 재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도 색상 변화가 없습니다. 유지기간은 개인의 상태와 관리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5년, 1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치아의 형태나 색상을 많이 바꿔야 될 때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라미네이트에도 단점이 없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를 삭제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자분의 치아가 울퉁불퉁하거나 튀어나온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삭제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를 꽤 많이 삭제해야 되니까 라미네이트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인데요. 재료비와 기공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라미네이트는 어떤 경우에 적합할까요? 넓은 범위의 색상 변화나 치아 형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이게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심미적 요소를 고려할 때 선택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럼 대충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작은 변화를 원할 때도 치료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치아 상태와 목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식의 선택입니다. 원장님, 라미네이트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짤도 있잖아요. 심리 치료를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많이 깎아야 하나요? 이건 시술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레진 같은 경우는 치아 삭제가 거의 없거나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라미네이트는 예전에는 좀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 기술력이 발전해서 아주 얇은 두께의 라미네이트에도 심미적 요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삭제하는 정도가 예전만큼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라미네이트 하면 이 안 썼나요? 충치 안 생기나요? 이거 색다른 질문이네요. 네, 라미네이트는 치아 표면을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치 예방 목적의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계 부위가 있거든요. 그 경계 부위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의 관리가 잘 안 되면 라미네이트와 치아가 붙어 있었던 그 경계 부분에서는 충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 치아만큼 좋은 치과 보철물은 없잖아요. 근데 내 치아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철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했다 그래서 충치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라미네이트 그 자체에는 충치가 안 생길 수 있는데요, 라미네이트와 붙어있는 치아에 충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칫솔질 필수겠죠. 그렇다면 레진 치료는 몇 년이나 하나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거 좀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관리 상태, 씹는 습관, 또 섭취하는 음식물 종류에 따라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잘 치료가 됐고 환자분이 잘 관리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이점 명확하게 이해하셨겠죠? 레진은 빠르고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좀 약하고요. 라미네이트는 자연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심미적이지만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술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진단입니다. 내 치아 상태, 목표하는 결과, 또 예산, 그리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상태까지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겠죠. 이런 게 유행이니까, 혹은 또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요, 담당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치아 되세요. 감사합니다.